당나라 때 일본은 두 명의 아름다운 미녀에게 병의를 표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너무 두려워서 다음날 두 사람을 철장에 가두었습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당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왕조였습니다. 이 시기에 당나라는 웅장하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나라는 당시 아직 폐쇄적인 국가였던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작은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은 사신을 보내 당나라를 방문하고 당 고종에게 두 명의 미녀를 선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치는 당 고종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두 미녀를 세장에 가두고 궁궐에 감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당나라는 아직 안사의 난을 겪지 않았고 나라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외부의 어려움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당 고종의 통치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측천무후, 부천무후와 같은 인물들과 비교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그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 고종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습니다. 그는 때때로 여자와 쾌락에 탐닉하고 후궁의 후궁들을 두며 관능적인 쾌락에 탐닉했지만 당나라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고 외적의 침입을 결코 막지 못했으며 나라의 영광을 수호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외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흡수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겸손과 근면함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국화와 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이 국화처럼 온화하고 겸손하면서도 칼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나라였던 일본은 당나라와의 큰 차이를 보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절을 파견하여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당나라는 이러한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매우 환영했고 양국 간의 교류는 무역과 문화 교류를 포함하여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어와 문자에는 당나라 문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당나라의 예우의 표시로 여러 차례 진귀한 보물을 바쳤고 당 고종 또한 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진귀한 보물들은 당 고종을 점점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했으며 많은 보물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신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절세의 미인 두 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당 고종의 호의를 즉시 얻었는데 이는 그의 미인 취향에 딱 맞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신들은 두 미녀를 데리고 산과 강을 넘나드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일본에서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당 고종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많은 대신들을 접대하고 사신들을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고종은 거의 취해버릴 정도로 술을 마셨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두 미녀를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침실로 들어서자 기묘한 괴물 두 마리가 그를 맞이했다. 알고 보니 두 미녀의 화장이 너무 기괴했다. 얼굴에는 하얀 가루가 두껍게 발려 마치 백지처럼 창백해 보여 한눈에 보기에도 불쾌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눈썹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했다. 무엇보다 눈부시고 무섭게 생긴 검은 이빨은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당 고종은 즉시 오한을 느꼈다. 어제의 기쁨이 떠올랐고 오늘의 기쁨이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당나라 사신들이 고의로 괴물을 보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분노한 그는 즉시 두 미녀를 우리에 가두고 당나라 사신들을 불러 황제에게 그런 이상한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엄하게 질책했다. 이는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황제를 속인 죄악임이 분명했다.
당 고종의 분노에 찬 질책에 사신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이른바 화장은 일본 의상의 최고 수준이며 가장 고귀한 황제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신들은 이는 전적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본 측이 당나라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당 고종이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신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본 당 고종은 점차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지만 이 기묘한 화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문화는 항상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품위와 절제를 강조해온 반면 일본 문화는 더욱 외향적이고 화려합니다. 두 문화는 매우 다르지만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단지 국가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우리는 더욱 관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합니다.